네, 어제 이마트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요 유통사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이번 실적을 근거로 하반기 전망이 어떤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정현 신영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유통주의 실적들이 이제 다 발표가 됐는데 부문별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뭐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그리고 대형마트 등등 이 세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좀 뭐 밋밋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사업 뭐 플랫폼별로 우리가 특색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반기에 경기가 부진한 그 흐름을 그대로 실적에서 좀 보여줘서 밋밋하다는 표현에 가장 좀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장 부담이 지금 공항 임차료죠. 그래서 공항 면세점의 임차료 협상이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게 상반기 실적에 고스란히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특징은 올해 점포를 좀 많이 효율화한다. 말하자면 폐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폐점을 한다 하더라도 증가하는 점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 증가라고 해서 순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순증 개수가 많이 이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략을 편의점은 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트 같은 경우에 어제 이마트 실적은 나왔지만 본사 실적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온라인 쇼핑몰 측면에서는 전사적으로 아니면 전 업계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유통사들의 실적 한 줄평 밋밋하다. 근데 이제 리포트 내신 거 보니까 피어 매치라고 하죠. 동종 업계 간의 경쟁 첫 번째 시리즈로 신세계그룹과 롯데쇼핑그룹 매치 리포트를 쓰셨거든요. 이 두 그룹을 뽑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한 이유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섹터의 실적들이 대부분 몰아서 나왔습니다. 그 나온 날에 이제 이 두 개 그룹도 좀 같이 냈었고요. 또 아무렴은 그룹주라고 해서 이 신세계라는 종목 그리고 롯데 쇼핑이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또 그 종속 회사들도 상장사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이 업종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일까요? 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쪽? 매치를 이제 한다 그러면은 뭘 더 좋게 보냐 이게 이제 반드시 이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주가 흐름 예단하는 것이 늘 항상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신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흐름도 연초 대비해서는 사실 신세계가 별로 좋지가 않고 최근 주가 흐름도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면세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공항 임차료 협상 난항 때문인데요. 이런 게 조금 일단락이 되면은 그 강점이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매치 포인트라고 해서 흥미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 텐데 그 두 그룹이 성장 동력으로 삼은 분야는 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 오프라인 하는 회사들이 성장 동력을 삼는 전략들이 매우 극명하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롯데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자체를 해외로 진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마트든 백화점이든 슈퍼든 좀 성공 사례를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 여전히 이제 노력 지속하고 있고요. 신세계나 오늘 이제 이 자료에는 없지만 현대백화점 같은 그런 회사들은 사실상 이 플랫폼으로 해외를 나간다는 것에는 매우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대신 컨텐츠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뷰티, 화장품 또는 패션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그건 자회사들을 통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는 편인데 그렇게 이제 전략이 완전하게 다르게 좀 구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매치 포인트로 신세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하반기 이후에 더 주목하면 좋다라는 근거들을 리포트에 좀 기술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신세계에 대해서 약점이 분명히 지금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걸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이런 면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지금 상반기 계속 영업이익 측면에서 백화점이 안 좋은 이유가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도 좀 두드러지게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 점포들을 리뉴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뉴얼이라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라는 건데 백화점 2개 점포, 한국에서 지금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강남점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핵심인 본점인 명동 본점 이렇게 2개가 리뉴얼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 원래 트래픽에 좀 영향 차질을 줍니다. 공사하면 저희가 좀 가기 싫잖아요, 그 근처를. 그래서 이제 매출이 좀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리뉴얼을 하면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부담이 확 커집니다. 그런 비용 부담이 있어서 이걸 상쇄할 만큼의 매출이 좀 크게 발생하면서 덮어줘야 이 효과가 나오는 건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핵심 상권의 리뉴얼은 항상 실적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이제 아직 얘기들을 많이는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몰라서 안 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부각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센트럴시티의 가치입니다. 이 신세계가 센트럴시티의 지분을 6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센트럴시티가 강남점을 보유한 그 부지지요. 고속터미널도 있고 그래서 센트럴시티의 가치가 사실상 호텔도 하고 있고 보유 부지로서의 가치가 높은데 이게 좀 반영이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신세계의 숨겨진 포인트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쇼핑도 볼 텐데 해외 사업 성적이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을 조금만 해도 성공이라고 하셨는데 그 어떤 의미일까요? 네, 조금 축약된 표현이어가지고 그런 네. 그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일단은 해외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있느냐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은 성장성은 물론이고 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영업이익이 전사 영업이익의 10%를 넘어갈 만큼 지금은 이제 좀 무시 못할 수준으로 커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성장을 막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대를 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회복이 돼도 좀 크게 회복이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의 뜻은 사실은 국내 백화점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해외가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영업이익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국내 롯데백화점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업황이 좀 개선되거나 또는 이 회사가 사실 백화점 매출이라던가 점포 수로는 한국의 1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각 점포들의 효율화 그리고 전반적인 백화점 경기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조금만 백화점이 개선이 되더라도 전사 실적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속보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실적 발표와 함께 배당 결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보면 2분기 이익이 430억 원으로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 성장했고요. 이어서 보통주 한 주당 50원, 종류주 한 주당 75원 현금 배당 결정 소식도 있었습니다. 잠시 실적 발표 후에 플러스권까지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보합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종가 수준 비슷한 수준으로 4,480원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이익 9,154억 원으로 그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1.1% 성장이고요. 주가는 일단 플러스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12만 5,100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추정치 상회하면서 긍정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드리고요. 유통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유통주의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유통주의 하반기 전략
전략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최소 호주는 신세계라고 정리하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늘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경기 개선 기대감만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섹터의 그 주가 동력을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런 것까지 나와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담뱃값 인상입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올해 연말께는 이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 이슈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 담뱃값 인상이 진짜 현실화될 경우에 지금 사실 박스권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박스권이라 하기에도 뭐 아주 많이 빠졌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는 편의점 주가가 그 바닥을 좀 디디고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의점은 지속적으로 좀 주시해야 하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 면세점 쪽에 그런 이슈들이 순조롭게 해결이 된다라면은 그런 박스권 그 하단에서 이제 탈출하면서 좀 힘을 쓸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피어 매치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로 신세계와 롯데 쇼핑 살펴봤는데 잠깐 힌트를 주시면 혹시 두 번째 시리즈도 준비하고 계세요? 두 번째 시리즈는 이미 오늘 새벽에 나오긴 했는데 그게 그래요? 이제 이 편의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GS 리테일, BJF 리테일 두 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죠. 네. 그래서 둘 다 지금 점포를 많이들 이렇게 효율화하면서 줄이면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은 좋은 호재를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취지로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여기에서 지금 담뱃값 인상이라는 포인트 등을 네. 말씀 주셨군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서정현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